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은 무게합이 있으면 호황된 성격이 되기도 한다. 이 무게합은 황당한 무게합이라고 하며, 이 무게합을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억제하거나 기토가 있어서 계수를 억제하는 그러한 사주가 좋다고 그래요. 무토가 기토를 만나면 좋지 못한 관계인데, 그런데도 기토를 찾는 이유는 무게합이 되어 있는 것보다 이 기토가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기토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처럼 무게합은 썩 좋은 형상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의 현실 생활을 망각해버리고 허무맹랑함을 찾는 성분이 무게합이다. 그래서 황당무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즉 이러한 부분은 현실 생활에서 피자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20대 여자가 40대 남편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50대의 남자가 20대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든가 등등등, 또는 적당한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남의 눈을 의식시 않는 상식 외의 일들을 잘 벌리는 것이 무게합이다 그래요. 이 제목은 무게합이 있으면 호황된 성격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 사주는 조금은 특이한 사주이다. 왜냐하면 토수 상극격이다. 이 상극격은 목토 상극격, 화금 상극격, 토수 상극격, 금목 상극격, 이처럼 상극격이 있게 되는데, 이 상극격에서 꼭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이 천간과 지지가 4글자씩 나누어져야 된다. 이 천간 지지가 예를 들어서 천간이 무토가 한 글자가 더 많거나 아니면은 한 글자 해수가 더 많다든가 등등, 이러한 상태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서로 간의 힘의 비율이 아주 적절해야 된다. 즉 저울에 달게 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별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간이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상극격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토기가 수기를 극하기 때문에 토수상극격이라고 한다. 무술년 임술월 무자일주가 개시에 태어났다. 필자가 여러 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일지자수이기 때문에 자수에서는 인계수가 혼잡으로 투출하면 흉하다. 투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여자의 사주이기 때문에 남편은 없다 그래요. 이 해중 간목이 있어도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 이 자수에서 인계수가 투출을 했고, 이 수기가 용신이기 때문에 용신을 남편 한다는 법에 의해서 수기가 남편이 된다. 그런데 남편이 일지자수에서 혼잡으로 투출이 되었기 때문에 임수가 남편이요 계수가 남편이다. 임수도 본남편이요 계수도 본남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게 되는데, 이 월주는 임술로 왔고 나는 무자로 왔고 그리고 계시에 태어났다. 이 자수에는 임수가 먼저 들어있고 계수가 나중에 본기이기 때문에 임수를 먼저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수를 만나게 된다. 특징적으로 본다면 임술계다. 그러기 때문에 한 주로 가기 때문에 한 집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친구, 형제, 동료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임수 남편이 이 무토 아내를 계수한테 뺏기는 것이다. 그런데 뺏길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 이 해자가 친구, 동료요 무게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 차리고 이런 일이 없이 살아라. 이것은 1000번을 얘기를 해도 이것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것은 무토가 계수를 받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갑을목이나 또는 기토가 투관이 되어서 이 임계수를 제어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본능대로 그대로 무게합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무게합의 특징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의 끼대로 하는 그것이 이 무게합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가 60먹은 할머니라 해도 뭐 30먹은 총각을 만나서 뭐 총각도 할머니를 좋아하고 자기도 이 총각을 좋아하고 그러면 남의 눈 의식치 않고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도 결혼해버리는 것이 무게합의 특징입니다. 이 사주는 토수 상근격이다. 무토 사령으로 신앙유양의 명식으로 재물복이 있지만 대운의 도움이 부족하여 30세 이후부터 쟁제가 발생하므로 재난 풍파가 발생하고 재물복이 약해진다. 이 무토가 이 수기보다 더 신강하다.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강한 운으로 오는 미호사진 묘인 이쪽 운으로 가게 되면 힘든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신중, 경신대운은 평안한 세월을 누리게 되고 기미대운부터는 급전직하로 요동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운이 좋은 것은 대체적으로 금기의 운과 이 목기의 운,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좋다. 그래서 병진대운까지 인생의 회오리를 많이 겪는 이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이 무식상사주에 무관성으로 즉흥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타인의 말은 듣지 않고 구속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일간무토가 기수와 쟁합이 되어 지나치게 인색하며 베풀지 못하고 재물을 목숨같이 사랑하며 그 속을 알기 어렵다. 명식에 무게합이 있으면 무정지합이라 하는데 무토는 양토로서 늙고 추한 부성이 되고 태산과 같으며 기수는 음수로서 소녀나 늙은 여자로 통변하게 되는데 또는 우로수와 같아서 큰 차이가 나는지라 젊은이와 늙은이가 합정하는 것과 같다 하여 정이 없다 하여 무정지합이라 한다. 한편으로 태산에 비가 내리는 무지개가 걸려있는 형상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화사하여 사치를 좋아하는 특성도 있으며 허영시기질도 욕심이 많고 황당무계한 특성이 있으며 호황된 꿈속에서 사는 경우도 많다. 첩첩삼중 태산에 임수가 있으므로 호수가 되는데 무게합하니 뿌연한 계속에 무지개를 조차 돈벌이가 하는 물상으로 이 사주의 무게합은 젊고 싱싱한 연하 남자를 찾아가는 격이다. 월간 임수는 아버지로 임술백호로 와서 무술에게 포위당하니 빈천하게 살았고 당추가 태어나 다시 한번 극하고 동서남북으로 막아버리니 일찍 사별하는 아버지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여기 이 월지가 임술이다. 임술에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환경은 이 월지의 환경, 나의 어릴 적 환경, 이 대운이 틀리기 전까지의 환경은 임술 대운으로 봐라. 그래서 임수 한 글자를 놓고 이 술토가 또 들어와서 군급 쟁제하는 형상이니 이 아버지가 나를 낳을 무렵
그 시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임술이다. 그때 상황은 상당히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아버지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임술은 이 두 개의 술토가 임술을 억제하고 두 개의 무토가 임술을 억제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일찍 사별하는 아버지이다. 왜냐하면 이 월주 임수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남편을 찾아보면 평관인 해중간목이 암장간에 있지만 무투간으로 남편이 되지 않으며 용신이 배성이라는 법칙을 정하여 이 수기가 남편이 되는데 임수와 계수가 일지자수에서 수출을 했고 이 첫 남편은 임수이고 후부는 시간계수 이연한 남자이다. 술중정화는 어머니이고 두 개의 술 중에 두 개의 정화가 있으며 월간 임수와 해중 임수가 있으므로 부모가 둘이 되는데 당주는 신유대운에 양녀로 가게 되었고 경신대운은 영마지살로 신자 합을 하니 돈벌러 나가는 운이 되는데 이 돈벌러 나간 것이 바닷가에 있는 일식집 식당에 첫 취직이 되었고 이 일식집이 서북방에 있는 바닷가의 일식집이었고 물이 많은 바닷가에서 직업을 정하여 일하게 되었다. 일지자수에서 인계수가 투출되어 나오니 두 번 이상 시집갈 팔자인데 계수는 본남편이고 임수는 스쳐가는 남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십천간의 순서상 월간 임수가 먼저이고 이 임수가 투출하므로 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묘한 것이 임수가 계는 동순 중에 있으며 임수와 계수는 한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해서 당주가 바람나는 경우 임수 남편의 동료에게 또는 형제에게 바람이 날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 경신대운 초에 일식집에 주방장과 동거를 시작을 했고 기미대운 33세경에 남편 밑에서 일하는 이 남편과 같이 일하는 이 주방보조총각과 은밀히 합정을 하였고 무오대운 초에 본남편과 헤어지고 주방보조총각 애인과 동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나의 본남편이 있는데 일식집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 남편과 동거를 하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남편 밑에서 일하는 그 보조 총각과 어떻게 합정을 할 수 있겠느냐. 참 이것을 남의 눈, 남의 생각을 의식치 않는 이 특징이 있는 무토가 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계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것을 이 사람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할지 사주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할지 운기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이 동물이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교육,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교육을 받아왔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제어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 식상도 없고 관살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벌려버린다. 왜냐하면 관살이 없기 때문에 나를 제어하는 경찰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미 육굴에서도 말했지만 이 무게합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무정한 성격이 형성되는데 또는 황당 무게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에게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자식 같은 어린 사람과 결혼을 한다거나 이러한 식의
도덕관념을 무시하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 강의 초반에 반드시 간목이나 을목이 무토를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 또는 기토가 있어서 계수를 제어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황당무계한 성격이 나오지가 않는다. 기미대운에 이러한 상상 외의 일이 발생하는 것은 원진살로 인해서 성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명식에 그러니까 이 무자일주와 기미대운에 이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 미토와 자수가 원진살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게 되었고, 그 관살이 없는 사주이다 보니까 남자를 보는 안목도 없고 무조건 나만 좋다고 하면 그냥 획가닥하니 넘어가 버리는 상태가 된 것이다. 기미대운의 기토는 간목을 불러오는 우지고, 미토는 묘목을 불러 해묘미로 남자가 들어온다. 그리고 불러온 묘목은 묘술합하의 음란지압을 발생시킨다. 이러던 중에 무오대운의 정식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무오대운이 들어오고 비밀리에 그런 애정사가 있었고, 무오대운이 딱 들어와서 오술합도 하지만 좌오충이 여기에서 내 배성궁에 충이 되었다. 충이 되었는데 이 이임수가 여기에서는 버티지를 못한다. 또 다른 무토가 이 임수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때 남편은 죽느니 사느니 하는 생사지경에 병에 넘나들었고 결국에는 두 손 들게 되었다. 그래서 후부로 남편 보조 청가하고 살게 되었다. 임수 남편은 두 개의 잠을 창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복이 있는 사람으로, 술 중에 두 개의 정화가 있어서 정임합을 하므로 두 번 결혼하는 임수 남편이 되는데, 비록 이 무토가 기분은 나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저 여자하고 계속 살지 않기를 잘했다 생각하는 임수 남편이 될 것이다. 명식에 관성이 없거나 재성이 없는 그 사람들의 경우 혼전, 동거, 혼이 나는 애가 좀 있는데, 이 무자일주는 무자식인 경우도 많은데, 이 당주는 딸만 셋을 낳았다. 둘째 딸은 임수 남편이 데려갔으면 영감무토 큰딸은 계수와 합의되므로 후부와 같이 살기로 했다. 필자가 글들 중에 무게합은 격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간목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수차례 말했는데, 황당무게합을 풀어야 도덕적인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황당무계합이 있는 사람과 사귀다 헤어지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왜냐하면 꼭 기억을 하시라, 무정지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계합이 있는 사람과 사귀다 헤어지면 무정지합, 정이 없다. 그래서 이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냉정함을 보였다. 언제 저 사람이 나하고 사귀었던가 생각될 정도로 아주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사주에 하나, 이 술중정화는 어머니이고 술중신금은 자식이고 딸이다. 이 부분에서 임수 남편과 계수 남편이 딸들을 각각 키우는 성향이, 임수가 신금의 성향, 계수가 신금의 성향, 그리고 이 연월지의 성향, 여기에 따라서 이 딸들을 나는 어떤 딸 데리고 살게, 어떤 딸 데리고 살게, 이 부분이 갈라지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큰딸은 계수와 합의되므로 후부와 같이 살기로 했고, 둘째, 셋째 딸은 임수 남편이 데려갔으며, 이 무토 큰딸은 계수와 합의되므로 후부와 같이 살기로 했다. 이런 것처럼 자기하고 인연이 된 사람들을, 자식들을 키우게 된다 그래요.
사실은 할 말은 무척 많은데 될 수 있으면 20분 외로 강의를 끝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했다가도 삭제시키는 그러한 일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